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지검은 오늘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 갑을 상대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여 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컨텐츠를 자극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였는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이외에도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로 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여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방송하여 2차 피해까지 가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진행하여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로 소위 사이버 레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밝혀낸 것입니다. 향후에도 검찰은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견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최근의 이슈입니다. 동탄에 군대를 갓 전역한 예. 사회초년생이 지금 성범죄자로 되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A씨라고 하겠습니다. 난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네,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엿봤다. 그럼 피해 여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그 여자가 신고를 해서 신고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예. 그 CCTV를 확인하고 그 남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뭐 수사를 받게 될 거다. CCTV라면은 그 남자가 그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동시간대에 그 이제 들어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네네.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시간대에 화장실에 근처에 있었던 남자라는 거죠? 남자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드나드는 또를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찰관이 그 A씨한테 반말을 하면서 좀 범죄자 취급을 너는 이미 거의 뭐 성범죄자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느낌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대처를 잘하신 게 예. 다 녹음을 해서 다 녹음을. 자기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들어보면은 조금 화가 나는 수준입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경찰관이 반말을 하고 네네. 이미 유죄인 양 추정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하는 소리를 유죄 추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이 신고가 돼서 뭐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피고소인을 일단 유죄로 예단을 하고 결론이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게 보이면은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초년생이시잖아요. 예. 또 유튜브에도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했다고. 예.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갑자기 수밖에 경찰이 와서 성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럴 때 발언을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빨간 줄이 끄일 수가 있겠네요. 억울하게 유죄로 몰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제 의뢰인들이 순진하게 경찰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장님 어렸을 때 경찰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요? 나쁜 사람 잡고 좋은 사람 지켜주고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도둑 잡는 사람. 근데 경찰관들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고 도둑이 없으면은 도둑을 만들어내서라도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경찰도 영업직이다. 영업직이. 많이 잡아야 실적을 올려야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꼭 실적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관이라는 직무 자체가 일단 범죄자를 잡아서 넘긴다라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직무 수행을 할 때 결코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편만 든다는 건 아닌데 모든 경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을 대충 쭈물러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이번에 동탄 사건도 좀 비슷해요. CCTV 본다. 남자 있다. 범인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받거나 아니면 뭐 검사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건 중 상당수는 변호사가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이 사람은 감옥을 피할 수 없었다. 절대로 형사나 검사, 판사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안 생길 거다. 이런 순진한 생각 제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증거 자료와 그렇죠. 그 경찰에서 작성한 뭐 예. 진술서, 사건 경황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실이 예. 성범죄만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몰고 가는지 최근에 그 천대엽 판사 대법원 판례 이후로 좀 다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는 경찰의 어떤 퐁퐁근성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퐁퐁 기티기 때문에 예. 퐁퐁 근성이 있다. 꼭 퐁퐁시티라서 아니고 네네. 경찰 전체가 그 시험 봐서 승진하는데 여경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힘쓰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여경이라서 승진 잘 되고 시험 공부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여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 같은 거를 받고 싶어하고 또 특히 중년 남성들의 어떤 그런 스윗 한남 기질이 스윗 중년. 아무래도 여자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동탄 그쪽 경찰서가 네. 그 뭐 성범죄 뭐, 여청과라 하나요? 여청과가 뭐 아주 우수 1위라고 하는 이렇게 취급을 하면 예.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도 정말 많지 않겠냐. 예,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경찰이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경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 조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상한 경찰관들도 많이 섞여 있고 또 경찰들이 지역사회에서 유착해서 부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윗 중년들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 그러면 저희가 일단 무조건 선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변호사랑 무조건 상담을 한 상담을 번이라도 무조건 해야 해봐야 그렇죠. 잘못된 발언으로 뭐 하루 만에 끝날 조사가 2달이 되는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 경찰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진짜 천불나는 게 자기도 뭔가 일이 꼬여서 왔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경찰 담당 경찰이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 의뢰인 당사자 민원인한테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지목해서
고소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이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A씨가 그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소송을 할 수는 없겠네요. 없죠. 무고는 안 됩니다. 네. 그 지목해서 소송한 게 지목한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한 여자보다 더 문제는 강압적인 수사.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반말하면 안 되죠. 민원인한테 반말하면 안 됩니다. 요건 조금 별개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저를 꼭 피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것도 경찰들의 일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조사해달라고 해서 도와달라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온 건데 왜 피의자 취급을 하십니까? 기분 나쁘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차비 내놔라. 예. 차비 주더라고요. 예. 네. 잘하셨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도 어리고 딱 봐도 어려 보였대요. 그 군대 갓 전역한. 이번에 그 A씨. 네네. 예. 제가 추리닝을 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정장을 차려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또 변호사랑 갈 때랑 다르고. 다르죠. 예. 이렇게 차별하는 처우도 잘못됐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예단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면은 그 피해가 바로 국민들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럼 어쨌든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치면은 꼭 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설령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라고 경찰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조차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참고인으로 왔지만 그냥 피의자 신문할게요 하면서 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피의자 같아서 너무 의심스러워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런 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의뢰인이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물으면 형사들이 변호사가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라고 봐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한테는 그냥 참고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좀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 다 녹음을 해서 다 그 대화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유명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뭐 한동훈, 나경원 뭐 이런 거물급 인사들도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피해자라고 그 말하는 여성이랑도 녹음을 한 걸 또 올렸더라고요.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우울증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나 성범죄 쪽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지검은 오늘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 갑을 상대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여 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컨텐츠를 자극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였는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이외에도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여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방송하여 2차 피해까지 가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진행하여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로 소위 사이버 레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밝혀낸 것입니다. 향후에도 검찰은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견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최근의 이슈입니다. 동탄에 군대를 갓 전역한 예. 사회초년생이 지금 성범죄자로 되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A씨라고 하겠습니다. 난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네,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엿봤다. 아, 그럼 피해 여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그 여자가 신고를 해서, 신고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예. 그 CCTV를 확인하고 음. 그 남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뭐 수사를 받게 될 거다. CCTV라면은 그 남자가 그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동시간대에 그 이제 들어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네네.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시간대에 화장실에 근처에 있었던 남자라는 거죠. 남자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드나드는 또를 비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찰관이 그 A씨한테 반말을 하면서 좀 범죄자 취급을 너는 이미 거의 뭐 성범죄자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느낌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대처를 잘하신 게 다 예. 녹음을 해서 다 녹음을. 자기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들어보면은 조금 화가 나는 수준입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경찰관이 반말을 하고 네네. 이미 유죄인 양 추정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하는 소리를 유죄 추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이 신고가 돼서 뭐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피고소인을 일단 유죄로 예단을 하고 변론이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게 보이면은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초년생이시잖아요. 예. 그 유튜브에도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했다고. 예.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당황하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성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럴 때 발언을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빨간 줄이 끄일 수가 있겠네요. 억울하게 유죄로 물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제 의뢰인들이 순진하게 경찰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장님 어렸을 때 경찰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요? 나쁜 사람 잡고 좋은 사람 지켜주고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도둑 잡는 사람. 근데 경찰관들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고 도둑이 없으면은 도둑을 만들어내서라도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경찰도 영업직이다. 영업직이. 많이 잡아야 실적을 올려야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꼭 실적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관이라는 직무 자체가 일단 범죄자를 잡아서 넘긴다라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직무 수행을 할 때 결코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편만 든다는 건 아닌데 모든 경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을 대충 쭈물러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이번에 동탄 사건도 좀 비슷해요. CCTV 본다. 남자 있다. 범인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받거나 아니면 뭐 검사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건 중 상당수는 변호사가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이 사람은 감옥을 피할 수 없었다. 절대로 형사나 검사, 판사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안 생길 거다. 이런 순진한 생각 제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증거 자료와 그렇죠. 그 경찰에서 작성한 뭐 예. 진술서, 사건 경황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실이 예. 성범죄만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몰고 가는지 최근에 그 천대엽 판사 대법원 판례 이후로 좀 다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는 경찰의 어떤 퐁퐁 근성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퐁퐁 기티기 때문에 예. 퐁퐁 근성이 있다. 꼭 퐁퐁 시티라는 건 아니고 네네. 경찰 전체가 그 시험 봐서 승진하는데 여경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힘쓰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여경이라서 승진 잘 되고 시험 공부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여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 같은 거를 받고 싶어하고 또 특히 중년 남성들의 어떤 그런 스윗 한남 기질이 스윗 중년. 아무래도 여자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동탄 그쪽 경찰서가 네. 그 뭐 성범죄 뭐, 여청과라 하나요? 요청과가 뭐 아주 우수 1위라고 하면 이렇게 취급을 하면 예.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도 정말 많지 않겠냐. 예,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경찰이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경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 조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상한 경찰관들도 많이 섞여 있고 또 경찰들이 지역사회에서 유착해서 부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윗 중년들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 그러면 저희가 일단 무조건 선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변호사랑 무조건 상담을 한 상담을 번이라도 무조건 해야 해봐야 그렇죠. 잘못된 발언으로 뭐 하루 만에 끝날 조사가 2달이 되는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 경찰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 제가 진짜 처음 놀라는 게 자기도 뭔가 일이 꼬여서 왔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담당 경찰이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 의뢰인 당사자 민원인한테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지목해서 고소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이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A씨가 그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소송을 할 수는 없겠네요. 없죠. 무고는 안 됩니다. 네. 그 지목해서 소송한 게 지목한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한 여자보다 더 문제는 강압적인 수사.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반말하면 안 되죠. 민원인한테 반말하면 안 됩니다. 요건 조금 별개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저를 꼭 피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것도 경찰들의 일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조사해달라고 해서 도와달라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온 건데 왜 피의자 취급을 하십니까? 기분 나쁘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차비 내놔라. 예. 차비 주더라고요. 예. 네. 잘하셨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도 어리고 딱 봐도 어려 보였대요. 그 군대 갓 전역한. 이번에 그 A씨. 네네. 예. 제가 추리닝을 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정장을 차려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또 변호사랑 갈 때랑 다르고. 다르죠. 예. 이렇게 차별하는 처우도 잘못됐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예단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면은 그 피해가 바로 국민들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럼 어쨌든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치면은 꼭 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설령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라고 경찰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조차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참고인으로 왔지만 그냥 피의자 신문할게요 하면서 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너무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피의자 같아서 너무 의심스러워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런 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의뢰인이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물으면 형사들이 변호사가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라고 봐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한테는 그냥 참고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좀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 다 녹음을 해서 다 그 대화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유명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뭐 한동훈, 나경원 뭐 이런 고물급 인사들도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피해자라고 그 말하는 여성이랑도 녹음을 한 걸 또 올렸더라고요.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우울증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나 성범죄 쪽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지검은 오늘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 갑을 상대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여 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컨텐츠를 자극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였는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이외에도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로 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여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방송하여 2차 피해까지 가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진행하여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로 소위 사이버 레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밝혀낸 것입니다. 향후에도 검찰은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견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최근의 이슈입니다. 동탄에 군대를 갓 전역한 예. 사회초년생이 지금 성범죄자로 되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A씨라고 하겠습니다. 난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네,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엿봤다. 아, 그럼 피해 여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그 여자가 신고를 해서, 신고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예. 그 CCTV를 확인하고 음. 그 남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뭐 수사를 받게 될 거다. CCTV라면은 그 남자가 그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동시간대에 그 이제 들어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네네.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시간대에 화장실에 근처에 있었던 남자라는 거죠. 남자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드나드는 또를 비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찰관이 그 A씨한테 반말을 하면서 좀 범죄자 취급을 너는 이미 거의 뭐 성범죄자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느낌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대처를 잘하신 게 예. 다 녹음을 해서 다 녹음을. 자기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들어보면은 조금 화가 나는 수준입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경찰관이 반말을 하고 네네. 이미 유죄인 양 추정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하는 소리를 유죄 추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이 신고가 돼서 뭐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피고소인을 일단 유죄로 예단을 하고 결론이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게 보이면은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초년생이시잖아요. 예. 그 유튜브에도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했다고. 예. 당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하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성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럴 때 발언을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빨간 줄이 끄일 수가 있겠네요. 억울하게 유죄로 물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제 의뢰인들이 순진하게 경찰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장님 어렸을 때 경찰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요? 나쁜 사람 잡고 좋은 사람 지켜주고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도둑 잡는 사람. 근데 경찰관들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고 도둑이 없으면은 도둑을 만들어내서라도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경찰도 영업직이다. 영업직이. 많이 잡아야 실적을 올려야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꼭 실적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관이라는 직무 자체가 일단 범죄자를 잡아서 넘긴다라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직무 수행을 할 때 결코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편만 든다는 건 아닌데 모든 경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을 대충 쭈물러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이번에 동탄 사건도 좀 비슷해요. CCTV 본다. 남자 있다. 범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받거나 아니면 뭐 검사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건 중 상당수는 변호사가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이 사람은 감옥을 피할 수 없었다. 절대로 형사나 검사, 판사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안 생길 거다. 이런 순진한 생각 제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증거 자료와 그렇죠. 그 경찰에서 작성한 뭐 예. 진술서, 사건 경황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실이 예. 성범죄만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몰고 가는지 최근에 그 천대엽 판사 대법원 판례 이후로 좀 다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는 경찰의 어떤 퐁퐁근성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퐁퐁 기티기 때문에 예. 퐁퐁 근성이 있다. 꼭 퐁퐁시키기라서 아니고 네네. 경찰 전체가 그 시험 봐서 승진하는데 여경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힘쓰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여경이라서 승진 잘 되고 시험 공부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여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 같은 거를 받고 싶어하고 또 특히 중년 남성들의 어떤 그런 스윗 한남 기질이 스윗 중년. 아무래도 여자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동탄 그쪽 경찰서가 네. 그 뭐 성범죄 뭐, 여청과라 하나요? 요청과가 뭐 아주 우수 1위라고 하면 이렇게 취급을 하면 예.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도 정말 많지 않겠냐.
됐냐. 예,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경찰이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경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 조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상한 경찰관들도 많이 섞여 있고, 또 경찰들이 지역사회에서 유착해서 부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입 중년들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 그러면 저희가 일단 무조건 선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변호사랑 무조건 상담을 한 상담을 번이라도 무조건 해야 해봐야 그렇죠. 잘못된 발언으로 뭐 하루 만에 끝날 조사가 2달이 되는.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 경찰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진짜 천불 나는 게, 자기도 뭔가 일이 꼬여서 왔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담당 경찰이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 의뢰인, 당사자, 민원인한테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지목해서 고소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이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A씨가 그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소송을 할 수는 없겠네요. 없죠. 무고는 안 됩니다. 네. 그 지목해서 소송한 게 지목한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한 여자보다 더 문제는 강압적인 수사. 반말해도 되나요? 안 되죠.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반말하면 안 되죠. 민원인한테 반말하면 안 됩니다. 요건 조금 별개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저를 꼭 피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것도 경찰들의 일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조사해달라고 해서 도와달라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온 건데 왜 피의자 취급을 하십니까? 기분 나쁘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차비 내놔라. 예. 차비 주더라고요. 예. 네. 잘하셨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도 어리고 딱 봐도 어려 보였대요. 그 군대 갓 전역한. 이번에 그 A씨. 네네. 예. 제가 추리닝을 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정장을 차려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또 변호사랑 갈 때랑 다르고. 다르죠. 예. 이렇게 차별하는 처우도 잘못됐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예단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면은 그 피해가 바로 국민들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럼 어쨌든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치면은 꼭 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설령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라고 경찰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조차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참고인으로 왔지만 그냥 피의자 신문할게요 하면서 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피의자 같아서 너무 의심스러워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런 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의뢰인이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물으면 형사들이 변호사가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라고 봐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한테는 그냥 참고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좀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 다 녹음을 해서 다 그 대화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유명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뭐 한동훈, 나경원 뭐 이런 거물급 인사들도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피해자라고 그 말하는 여성이랑도 녹음을 한 걸 또 올렸더라고요.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우울증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나 성범죄 쪽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죄 없는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다 뒤늦게 그 남성의 무고함을 경찰이 인정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 역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찰의 사과라기보단 등 떠밀려서 파면 차원까지 올라오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요즘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을 수행한 팀이 여청수사팀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여청수사팀이 아닌 여청강력팀이라는 여청수사팀 팀장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조직에 관하여 공개되어 있는 동탄경찰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여청강력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청수사팀은 공개되어 있는 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직무를 여청수사팀에서
행하였다 생각하고 요청 수사팀을 향한 비난, 민원 제기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 남부경찰청 훈령에 의할 때 요청 수사팀 외에 요청 강력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홈페이지에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억울하다는 요청 수사팀장의 말을 들어보면 요청 수사팀의 직무는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성범죄 피의자 등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CCTV 등을 추적하여 특정하는 등의 수사는 요청 강력팀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 남성에게 혐의가 없으니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통보가 요청 강력팀 명의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 동탄경찰서에서 요청 수사팀 명의로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요청 강력팀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왜 화성 동탄경찰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요청 강력팀을 숨기고 대외적으로 요청 수사팀을 내세워 마치 요청 수사팀의 실수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요청 수사팀보다 요청 강력팀이 더 많은 억울한 남성 피해자들을 양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청 강력팀의 수사 방식이 CCTV를 추적하여 사람을 특정짓는 것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자체를 숨겨놓고 대외적으로는 비교적 깔끔한 수사만 하는 요청 수사팀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요청 수사팀 수사관들의 명예까지 손상시키는 비겁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